안녕하세요. 모듈골프의 최재석입니다. 오늘은 스윙 크기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프로치를 10m, 20m, 30m, 40 보내려고 할 때 스윙 크기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스피드를 얼마큼 내야 되는지 항상 연습을 하면서도 실전에 가면은 망설임이 많았죠. 오늘 팁을 드리는 방법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생각해서 연습을 해라. 항상 어프로치를 정확하게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사치를 먼저 가는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그 근사치를 보내는 연습이 된 이후에 좀 더 정밀한 샷을 만들어내시면은 샷 버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자, 최소값과 최대값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내가 10m를 보낼 거야. 그래서 손목을 사용할 거야. 손목을 사용하면서 골반 회전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손목 사용하는 거를 얼마큼 사용하냐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립 끝이 좌측을 바라보게끔 한 것도 손목을 사용한 거고요. 그립 끝이 바닥을 보게끔 하는 것도 손목을 사용한 겁니다. 손목을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피드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공을 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손목을 사용해서 스윙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간다는 대략치를 먼저 만들어 내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정교한 어프로치가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스윙을 할 때 내가 20m를 보내야지 라고 했을 때 스윙을 대략적으로 했어요.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20m를 보냈어. 지금 보니까 25m를 갔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스윙보다 줄여서 스윙을 하겠죠. 이렇게 연습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는 나는 20m는 그립 끝이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게끔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립 끝이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보게 하시면은 20m 가는데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면은 18m를 갔지만 우리가 20m, 21m를 정확히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어프로치를 할 때 그립 끝이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게끔 스윙을 하면 대략 근처로는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립 끝이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게 해서 20m를 보냈는데 나는 23m를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18m, 19m를 보냈는데 23m, 3, 4m를 더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스윙 크기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할까? 좀 전에는 골반 회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립 끝이 좌측과 우측을 바라보게 하는 조건에서 회전을 해주면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립 끝이 우측을 바라보고 좌측을 바라보게끔 손목을 사용하는 연습을 먼저 이루어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골반 회전을 사용해서 그 모양이 유지되게끔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어떤 스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예측이 가능해질 겁니다. 혹시 스윙하다가 이런 경우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20m를 보내야지 라고 했을 때 빈 스윙으로 20m 20m 그러고 나서 정작 샷을 할 때는 뭔가 겁먹어서 제대로 된 샷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빈 스윙을 하면서 스윙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쳐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프로치 연습을 안 했나요? 무지 많이 하셨죠. 네. 몸 풀 때 연습하시고 마무리도 연습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프로치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연습을 했는지 연습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프로치 어떤 연습했어? 20m 보내는 연습했어. 30m 보내는 연습했어. 30m, 20m는 어떻게 보내? 요 정도 치면 돼. 이 정도가 뭐라는 거죠? 그거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값과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골반을 사용하던 팔을 사용하던 어떤 사용을 하던 간에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이라는 관점에서 스윙을 바라보면은 중간값이라는 게 나오겠죠.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10이라는 기준 하에 5, 6은 중간값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는 1서부터 20이라면 10이 중간값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내 중간값은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는 게 중간값이면 내가 이 중간값으로 어느 정도를 보낼 거야 라고 내가 예측을 하고 나서 그 그립 끝이 공을 보고 공을 바라보는 스윙을 하시면은 그 거리가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습을 할 때 중간값으로 연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을 치려고 할 때 정확하게 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중간값이 아니라 최대값으로 치고 나서 길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중간값보다 작은 최소값으로 치고 나서 짧았네 라고 하는 경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연습을 하면서 중간값을 찾아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스윙,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 작은 삼각형, 그립 끝이 명치를 향해 주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작은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을 사용하는 그립 끝이 공을 향하게끔 손목을 사용하는 두 번째 삼각형이 있고요. 머리 위에 꼭지점이 완성시키는 세 번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그 삼각형 하나,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을 했을 때 1번 삼각형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만들어 보자고요. 어떤 분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니까 손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기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허리에서 허리까지가 내 최대값이고 그립이 오른발을 벗어나지 않고 왼발을 벗어나지 않는 게 난 최소값이야. 그럴 때 허벅지 정도 오는 게 중간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나의 중간값은 최대값이 허리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오른발, 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중간값은 허벅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나름대로 중간값은 허벅지다, 주머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그 스윙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클럽은 피칭으로 했는데 12m를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12m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를 치면은 12m 가죠. 12m 보낸 게 아니라 저는 제 중간값으로 스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중간값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값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만 치고 내려오시면은 10m, 12m, 13m 근처 가잖아요. 뭐가 두려울까? 그러면은 내가 중간값이 12m야, 13m야. 그러면 8m는 내가 중간값보다 주머니보다 조금만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값으로. 그러면 아까 제 최대값은 옆구리라고 했죠. 옆구리. 자, 옆구리에서 옆구리까지. 그럼 20m 가네요. 20m를 저는 이 1번 스윙,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값으로 20m를 보냈고요. 그러면 2번 스윙으로 20m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 손목을 쓰고 손목을 써서. 한 22, 3m 갔네요. 그러면 자, 최대값으로 손목을 쓰지 않은 1번 스윙 삼각형의 작은 삼각형의 최대값으로 20m를 보내는 게 쉬운지 손목을 사용해서 보내는 게 쉬운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목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헤드를 떨어뜨려야 되고 뒷땅이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적게 사용할수록 공을 좀 더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방향성도 좋아지겠죠. 그러고 나서 그때 손목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2번 삼각형에서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어떻게 정할까? 1번 삼각형이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거였으니까 제 나름대로 손목을 사용하는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최소값을.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립 끝이 왼쪽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는 게 최선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거겠죠.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지금처럼 회전을 하지 않고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보게 할 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헤드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샤프트가 바닥과 수평이 되게끔 하는 방법은 테이크백을 길게 해주신 다음에 또 오른손이 받침점이 돼서 왼손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 이상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밀어주고 눌러주고, 예전에 펌프질 할 때 물 펌프 있죠? 펌프. 그렇죠. 이거를 드는 게 아니라 눌러줌으로 인해서 헤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립을 잡을 때도 손바닥 넓은 부분이 힘점이 되고 손가락이 받침점이 돼가지고 걸듯이 살짝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립도 오른쪽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그립을 덮어서 잡아야 돼 라고 하는데 덮었는데 정작 손바닥 가장 넓은 부분이 클럽을 못 눌러주면은 손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그립을 잘 잡았으면은 테이크백 한 상태에서 눌러줄 때 살짝 눌러주면은 요게 바닥과 수평이 되죠. 나중에 백스윙 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밀어주고 눌러준 다음에 그냥 돌기만 하십시오. 손목에 힘이 골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골반만 돌면은 훨씬 더 수월한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해서 내 중간값이 어떤 값이냐, 그거를 찾아내셔야지 근사치를 보낼 수 있고, 그 근사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더 근접한 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 허벅지에서 허벅지가 12m 정도 갔단 말이죠. 피칭으로. 그러면은 저는 12m를 보내야지 라고 할 때 뭘 떠올릴까요? 중간값. 1번 스윙,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중간값의 스윙. 결국은 허벅지면 허벅지, 주머니면 주머니. 근데 저는 주머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주머니, 시입하네요. 이러면 이거를 기본 스윙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플러스 좀 더 키우던지 더 줄이던지 아니면은 코킹을 더 키우던지 줄이던지 이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잡아가 보시면은 스윙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만드는데 나는 손목을 사용해서 할 거야,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할 거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중간값을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빈 스윙을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샷을 하기 위해서 그 스윙을 리허설 하는 거죠. 근데 리허설 하려면 내가 어떤 스윙을 해야지 이게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20m를 보낼 거야. 그럼 20m 막연히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립 끝이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게끔 하는 연습을 하시고 힘을 막연히 그냥 힘만 쓰지 마시고요. 최소값, 최대값의 범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거냐 거기서 중간값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윙이 만들어지면 샷을 할 때도 그 스윙이 유지가 되는지 충분히 연습이 되고 나서 거리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건 최소값과 최대값을 만들어라. 그리고 중간값.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